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지정학적 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었고요. 이게 이제 과연 신냉전인 거냐, 뭐 탈세계화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저는 일단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요것도 비슷합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같은 편을 먹고 미국에 대항한다든지 미국이랑 싸워서 다시 또 옛날처럼 신냉전, 그다음에 탈세계화, 긴장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중국하고도 잘하고 러시아하고도 잘하고 미국하고도 잘하고 4강국 외교라고 하죠. 서로 다 잘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논리가 깨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많아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 원유 사주고 러시아랑 친한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점은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인도는 원래는 쿼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그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네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국이랑 그렇게 가깝다고 알려진 인도가 갑자기 우리 러시아 원유 살 거야,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정학이나 이런 이 국제관계는 이게 그냥 휘둘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공산주의,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러시아는 옛날에 공산주의였고 미국은 자본주의니까 이렇게 편먹을 거다, 이런 생각은 일단 고정관념 버리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러시아가 처음 언제부터 만나게 됐냐면 16세기 정도 됩니다. 원래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계속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당연히 시베리아 쪽으로 확장을 하니까 그 밑에 땅을 차지하고 있던 청나라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청나라도 있는데 누군가 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16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 동안 중국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청나라하고 러시아는 계속 전쟁하고 전투하고 하면서 국경을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많은 부분 국경을 만듭니다. 사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조약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조약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1727년에 카흐타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국경을 결정합니다.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서요. 국경이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한 100년 넘게 지나고 나서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아편전쟁 전까지는 중국의 경제력이 전 세계 거의 30% 40% 이랬었어요. 그 당시 인도도 있었고요. 무굴 제국도 워낙 컸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동양의 두 강국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영국에서 다른 이 선진국들이 오면서, 유럽 나라들이 오면서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그리고 아편전쟁이 딱 터졌는데 결국 중국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영국이 거의 중국을, 청나라를 유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열강들은 중국 봤더니 완전히 허약하구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땅을 막 뺏어갑니다. 홍콩, 마카오, 산둥만도, 상해는 조차지로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아편 전쟁을 중재한다는 빌미로 완전히 아파서 쓰러져 있는 청나라한테 가서 연해주 지역을 뺏어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친구가 되려면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 때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이러진 못하더라도 위로는 해주고 밥은 사주고 해야 나중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건데, 러시아는 영국한테 완전히 지금 패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진 청나라한테 가갖고 한 번 더 떼여서 연해주 지역을 뺏어온 겁니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펼쳤을 때 하얼빈이 위치잖아요. 이 하얼빈은 지금은 중국 도시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울 때 땅을 다 뺏어간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뺏긴 땅 중에 중국이 못 돌려받은 유일한 곳이 연해주입니다. 홍콩 받았죠. 마카오 받았죠. 뭐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러시아를 좋게 볼 수 있을까? 친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대사로 넘어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 주변국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북한을 제외하면. 베트남하고는 옛날부터 한 무제 때부터 나옵니다. 베트남 뭐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 뭐 인도랑 사이 안 좋은 거는 워낙 유명하고요. 뭐 일본 다 안 좋죠. 인도랑 특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이 안 좋은 게 한번 터진 게 1962년에 중국하고 인도의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니까 큰 나라가 싸우니까 미국 뭐 그 당시 소련 막 서로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상식을 갖고 보면 62년에는 그 당시 소련 공산주의였고요. 그 당시 중국도 공산주의였습니다. 탄은 달랐지만. 인도는 완벽한 자본주의는 제3세계 국가긴 하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인도 편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소련은 중국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소련이 그 당시에 인도 편을 듭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적인 소련이 인도 편을 들어? 그럼 나는 중국 편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70년대 초반에 이 핑퐁 외교로 사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소련도 중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겨우 60년 된 얘기입니다. 저희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광종 시대 때 과거 시험이 도입이 됩니다. 과거 시험은 몇 가지가 있지만 뭐 정책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역사적인 사실, 고전을 통해서 뭔가를 써내는 게 과거에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과거 시험은 중국 수나라 때 도입이 됩니다. 이 수나라 때 도입이 된 거를 고려 시대에 들여온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 시험도 역사적인 사실이나 고전에 대한 질문이 많았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히 역사서를 많이 쓰고 역사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지도층들, 뭐 시진핑 주석이든 뭐 리커창 총리든 상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모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분들이 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똑똑하고 역사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건데 그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랑 뭐 미국 이런 관계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러시아 기름도 쓰고 러시아 편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길게 보면서 우리 중국은 러시아랑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엔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합병한 거를 규탄한다는 결의안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당연히 찬성이 다 나왔죠. 반대했던 국가들이 있는데 북한하고 벨라루스하고 몇 개 없습니다. 중국은 반대해줬을 것 같은데 중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하기도 애매하니까. 그 정도의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이러니까 중국이 러시아 편을 계속 들어주면서 이걸 가져갈 거야라고 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너무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고 자본주의 뭐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항상 국제관계를 볼 때 누가 누구의 이익이 되고 누가 누구의 편이 되고를 봐야 되지 장기적으로 우리는 한국은 누구 편이랑 무조건 가야 된다. 또는 어떤 나라는 무조건 같은 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제가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